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403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정말 중요한 지문인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을 할 때 19세 이상으로 정했는데 뽑을 때 지금은 18세지만 이것이 합헌이지만 개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라서 개정된 건 아니고 지금 19세 이상으로 정했던 것이 옛날에는 합헌이었다 이거죠.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 부의를 하려면은 대통령이 하자고 해야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72조에 따른 국민투표를 붙여야 이제 국민들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한미무역협정에 대해서 꼭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지 않은 이상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맞고요. 참정권은 투표권인데 뭐 상속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돈 받고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04번의 기억번인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표를 얻어 많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통지는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대신 후보자 한 명일 때는 3분의 1 이상은 받아야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자와 선거 수용자의 선거권 제한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형이 뭐냐면 징역형 이런 거예요. 징역형 받았다 해서 선거권을 뺏는 게 당연히 도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선거의 원칙에 기초해서 필요 최소한이 거쳐야 된다. 맞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선거권을 제한할 때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는 참정권의 제한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송할 때 선거 방송할 때 한국 수화 원호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404번은 3개가 답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인 것은 뭐냐면은 3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그 후보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 시간을 오전 10시에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오후 4시에 끝내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중간에 탈퇴했는데 그러면 후원에도 들 수 없는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후원금 전액을 굳고 기소도록 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중간에 이제 아니다 싶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후보자 밀어주려면은 경선 과정에서 탈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무조건 막은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주민등록만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권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미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헌법은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규정돼 있고 국회의원은 규정이 돼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평직비가 헌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인데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정당화될 수가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국가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없다면 요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정당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너네 대통령 선거권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선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 다음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조문인데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에는 임기 만료 이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70일,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뭐 30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이죠.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요건 특이한 사항인데 A라는 정당이 비례대표로 병을 냈어.
3명을 낸 거죠. 근데 4명이 당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1명을 안 냈잖아요.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정당이 비례대표 참가하려고 할 때는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 후보자를 추천을 해놔요. 그 다음에 선거 공영제의 내용은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맞고, 선거권을 제한한 입법은 24조에 따라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고 37조 2항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죠.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4번이 답인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국회에 두는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둡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선거권이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포괄적인 입법권이 유보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고쳐줘야 된다. 이번에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 제출하되 우리가 이제 대신할 수 있다 해가지고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시장 선거보다 군의 장애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좀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것은 합헌인 게, 그 군은 인구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선거연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공무로 외국에 파견한 기간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나갔으면 그것도 우리나라 있었던 걸로 본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없죠. 지방 선거권이 있긴 하지만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서 인정되고 있죠. 만약에 조례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은 지방마다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률로서 주고 있다. 그래서 틀렸고, 평등 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이 된 것인데, 투표의 수적 평등 복수투표제를 부인하고 한 명에게 한 표를 인정하는 것도 맞고,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도 똑같이 의미하죠. 그래서 한 표는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원 밸류. 그래가지고 투표의 성과 가치 평등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문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여기 있다. 399의 4번 지문이랑 연결하면 돼요. 비례대표 선거를 하려면 한 사람에게 2표를 줘야 된다. 왜냐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별도의 선거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한 표만 주고서 국회의원 둘 다 뽑으라고 하면 위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또 뭘 보면 되냐면은 뭐 397번의 1번 지문의 해설이나,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잘 안 보이네. 아까 풀었었는데. 여기 있다. 좀 느려져서 죄송합니다. 요거의 해설을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평직비 선거 원칙이 직접 규정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이 되지만 어떻게 방법을 선택하신 것인가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이상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할 때 일련 번호 떼지 않고 교부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도장 찍어주는 거 인쇄 날인으로 가름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 헌법 위배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장이 후보가 되려면 90일 전까지 해임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다. 좀 옛날 판례이지만 우리 경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판례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휴직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겠다, 휴직하겠다 하는데 2년 이내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스쿨이 3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가가지고 뭐 공직을 좀 쉬면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직무를 박탈하거나 아니면 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합헌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은 중요한 지문인데 이런 판례죠. 이게 본 선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전 선거를 하는데 보통 재외 선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재외 선거를 하고 싶었는데 재외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투표권 행사하지 못했죠. 근데 귀국은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선거나 사전신고에 사전선거 날짜에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재외투표 사무가 중지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귀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것은 투표권을 뺏긴 것이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선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1개와 2개가 되기 때문에 2번 지문이 답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선거권도 끝났네요. 다음부터는 공무담임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